중독성이 높다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여러 번 사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걸려서 전과 구범이 되려고 그러면 거의 밥만 먹고 계속 이 일을 해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초범죄보다 오히려 더 많다라는 건 네. 그만큼 중독성이 높다 이런 거를 시사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 거죠. 네. 그 사기에 중독된 여자 그 표현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. 장영자 씨는 최초의 어음 사기 사건 이후로도 지금까지 총 4번의 사기 사건을 벌였는데요. 장영자 씨가 사기로 인해 수감한 세월만 무려 29년이라고 합니다. 야. 그러면 나머지는 어떤 예. 사기가 있었나요? 그 부분은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. 자, 일단 최초의 어음 사건 이후로 15년형을 선고받고 1992년 복역 10년 만에 장영자 씨가 가석방이 됩니다. 자, 그리고 2년 뒤에 1994년 장영자 씨의 사위이자 탤런트였죠. 바로 고 김주승 씨가 경영하던 회사가 장 씨가 뿌린 어음으로 100억대의 부도를 내면서 사기 혐의로 4년형을 또 선고받게 됩니다. 자, 그리고 1998년에 8.15 특사로 또 풀려나게 돼요. 자, 세 번째는 바로 2001년에 200억 원대 국권 화폐로 또 구속이 됩니다. 국권 화폐. 국권 화폐요. 국권 화폐 사기. 예. 이게 도대체 뭐죠? 신권이 나왔는데 이 신권으로 일반적으로는 합법적인 금액 그 돈 같으면은 은행에 가서 국권을 두고 신권을 받게 되겠죠. 그러면은 그 신권을 누가 얼만큼 받아갔는지가 다 전산상에 기록이 남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인 자금은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제 은행을 가면 교체가 되는데 문제는 합법적이지 않은 자금이 있다는 거예요. 보통 보면 불법적으로 이제 정치권에서 또는 뭐 어떤 다른 이제 영역에서 이제 청탁 같은 걸 하면서 돈을 이제 수백만 원, 수천만 원 또는 수억을 이제 갖다 주고 무슨 뭐 특정한 직위를 어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 파는 불법적인 거래들을 통해 가지고 국권화폐가 이제 거래가 됐으면은 예. 그것을 화폐가 이제 바뀌면은 은행을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. 어디서 발생한 건지 알 수 없는 거대한 자금을 누군가가 가지고 오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자금을 갖고 있는지가 의심이 될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장영자 씨는 아들과 짜고 바로 이제 그 부분을 공략을 한 겁니다. 국권 화폐가 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신권으로 좀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. 근데 문제는 실제로 국권 화폐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국권 화폐가 없는데 있다고 거짓말을 쳐가지고 결국은 이제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이라고 하면서 결국 은행 관계자와 사채업자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죠. 그런데 이제 이런 종류의 국권화폐 사기는 사실은 정부마다 다 있어요. 이제 외국에도 다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사기에 등장했던 국권화폐는 옛날에 우리나라의 국권들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북한 국권화폐라고 해가지고 북한도 여러 번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북한 돈이 한국으로 넘어와 있으니 이거를 이제 바꿔줄래? 싼 값에 넘겨줄 테니까 현금화를 해달라. 뭐 이런 식으로 일종의 머니 론더링을 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친 겁니다. 2000년 전 국민을 다시 한번 놀라게 한 장영자 씨. 피해자입니다. 피해자. 제가 왜? 피해자입니다. 피해자. 이번에도 자신에겐 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장영자 씨에게 국권화폐 사기 사건에 대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이건 제가 생명을 걸고 이 국권의 실체를 밝힐 것이며 생명 걸겠습니다.